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4가지 징크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가면 패배한다. 두 번째, UEFA 유로파 리그 결승전에 가면 우승한다. 세 번째, UEFA 슈퍼컵에 출전하면 우승한다. 네 번째,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면 탈락한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6번 맞붙었지만 모두 패배로 끝났고, 특히 2번은 결승전에서 패배하면서 뼈아픈 패배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징크스,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마드리드 더비를 정리해봤습니다. 유러피언컵은 현재 UEFA 챔피언스 리그의 전신으로 1955년부터 92년까지 존재했던 유럽 클럽 축구 대회입니다. 유러피언컵은 각국의 리그 우승팀만 참가가 가능했던 대회인데, 라리가 1위였던 레알 마드리드는 전회 우승,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유러피언컵에 자동으로 출전할 수 있었고, 라리가 위위였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출전권을 얻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예선에서 만난 아일랜드의 드럼콘드라를 1, 2차전 합산 스코어 13대1로 압살했고, 결선에 진출해 CDNA 소피아, FC 샬케를 차례로 이기면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 역시 베시타스 JK, 오스트리아의 빈 SC를 이기면서 4강에 진출했고, 4강에서 마드리드 더비가 성사됐습니다. 저승사자 군단으로 불렸던 레알 마드리드였고,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팀이었지만 경기 시작 13분 만에 아틀레티코 수비수 추조에게 선제골을 먹혔습니다. 하지만 레알은 바로 엑토르 리알의 추격골, 푸스카스의 연속골로 1차전은 승리로 가져왔고, 3주 뒤 에스타디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 2차전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엘리케 코야르의 골로 1대0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이 동일해졌습니다. 지금이라면 승부차기까지 갔겠지만 당시에는 중립경기장에서 단판 승부를 치러야 했고, 재경기는 사라고사에서 열렸습니다. 결승전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펼쳐진 경기는 양팀 모두 유러피언컵 결승 진출을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경기의 균형을 깬 것은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경기 시작 16분 만에 알프레도 디스테파노가 선제골을 기록했고, 이후 푸스카스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승리로 레알 마드리드는 결승에 진출했고, 결승전에서는 프랑스의 스타드 랭스를 꺾으며 유러피언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구단 역사상 첫 유러피언컵 결승 진출을 눈앞에서 놓치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고, 이후에도 유럽 정상에 오를 기회를 여러 차례 잡았지만 번번이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특히 그 길목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5번이나 마주했고, 그때마다 결승 진출 혹은 우승을 가로막히며 뼈아픈 역사를 써야 했습니다. 2013-14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55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오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마침내 유럽 정상에 도전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단 한 번의 승리만 거두면 구단 역사상 첫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상대는 숙명의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전반 36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레알의 수문장 이케르 카시아스가 순간적으로 판단착오를 범했고, 이를 놓치지 않은 디에고 고딘이 절묘한 헤딩슛을 성공시키며 아틀레티코가 앞서 나갔습니다. 후반이 시작되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필사적으로 공격을 몰아붙였고, 아틀레티코는 온몸을 던져 골문을 지켜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장에 울려 퍼지는 것은 아틀레티코 팬들의 승리의 함성이었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몇 분이었지만, 후반 추가 시간, 레알 마드리드의 마지막 코너킥 상황, 루카 모드리치의 크로스가 아틀레티코 골문 앞으로 날아들었고, 세르히오 라모스가 솟구쳐 오르면서 완벽한 헤더를 꽂아 넣었습니다. 아틀레티코 팬들이 바라던 우승 트로피가 단 72초 차이로 멀어졌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난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에서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고, 가레스 베일, 마르셀루, 호날두의 연속골로 경기는 1대4 아틀레티코의 대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은 다시 멀어졌고, 레알 마드리드의 라데시마를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2014-15 시즌에서도 아틀레티코는 레알을 만났습니다. 16강에서 레버쿠젠을 꺾고 올라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16강에서 샬케를 꺾고 올라온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난 시즌 결승에서 단 72초 차이로 우승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한번 복수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단판 승부가 아닌 홈앤어웨이 2차전 승부, 지난 시즌의 악몽을 지울 기회였습니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펼쳐진 1차전은 양팀 골키퍼 오블락과 카시아스의 선방 속에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고, 2차전도 팽팽한 균형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철저한 수비로 레알의 공격을 차단했고, 레알은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었지만 오블락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하지만 경기 종료 2분 전, 치차리토로 유명한 하비에르 에르난데스가 호날두의 패스를 받아 골문 앞에서 정확한 슛을 성공시키며 레알 마드리드가 1대0으로 앞서 나갔고, 그렇게 경기는 끝나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당시 열렸던 최후의 마드리드 더비에 시즌 처음이자 마지막 승리를 거두면서 5연속 챔스 4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의 챔피언스 리그 여정은 또다시 레알 마드리드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2시즌 만에 복수의 기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틀레티코는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 두 유럽의 최강팀을 꺾으면서 결승에 올랐고 레알 마드리드는 볼프스부르크와 맨체스터 시티를 넘어서며 결승에 안착했습니다. 두 팀 모두 마드리드의 자존심을 걸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에게는 단순한 마드리드 더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경기는 2014년의 악몽을 끝낼 기회이자 구단 역사상 첫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할 기회였습니다. 전반 15분 세트피스에서 올라온 공이 문전 혼전 상황 속에 굴절되며 골문으로 향했고 이를 놓치지 않은 라모스가 재빠르게 밀어넣으면서 레알이 1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골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는데 베일이 헤딩한 순간 라모스는 명백한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습니다만 오프사이드는 선언되지 않았고 레알 마드리드가 1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2년 전 92분 48초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었고 또다시 라모스였지만 아틀레티코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후반이 시작되자마자 아틀레티코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후반 47분 페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반칙을 범하면서 아틀레티코가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승부를 원점으로 돌릴 기회였고 키커는 그리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즈만의 슛은 골대를 강타하며 튕겨나갔고 또다시 우승의 기회가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아틀레티코는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갔고 후반 79분 후안프란의 낮고 빠른 크로스를 카라스코가 쇄도하면서 정확하게 밀어넣으면서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레알은 호날두를 앞세워서 공격을 이어나갔고 아틀레티코는 철저한 조직력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추가 득점 없이 경기는 끝났고 우승팀은 승부차기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양 팀의 키커들은 차례차례 성공하면서 네 번째 세르히오 라모스와 후안프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세르히오 라모스는 무난히 성공했지만 아틀레티코의 네 번째 키커 후안프란의 슛은 골대를 맞고 튕겨나갔습니다. 레알의 마지막 키커는 호날두는 침착하게 슛을 성공시키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또다시 레알 마드리드에게 무릎을 꿇었고 2014년, 15년에 이어 세 번째 좌절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우승컵은 손끝에서 멀어졌습니다. 아틀레티코의 유럽 정상 도전은 또다시 실패로 끝났고 레알 마드리드는 통산 11번째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4시즌 연속으로 아틀레티코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을 만났습니다. 4강 1차전 아틀레티코는 이번만큼은 레알을 넘어서겠다는 각오로 나섰지만 경기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당시 레알의 감독이었던 지단은 이스코 활용에 정점을 찍었는데 전반 10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첫 골을 터뜨리면서 레알이 앞서 나갔습니다. 이후에도 레알은 경기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고 호날두는 후반 73분 후반 86분 연달아 골을 터뜨리면서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최초로 4시즌 연속 레알에게 탈락할 위기에 몰린 순간이었습니다. 2차전은 아틀레티코의 홈구장 비센테 칼데론에서 열렸는데 아틀레티코는 구장을 가득 채운 팬들 앞에서 기적을 꿈꿨습니다. 전반 12분 사울 니게스의 헤더골이 터졌고 전반 16분에는 앙투안 그리즈만의 페널티킥 골이 터지면서 아틀레티코는 완벽한 반격을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전반 42분 토니 크로스의 슛이 맞고 흐른 볼을 이스코가 그대로 밀어넣었고 원정 골을 확보한 레알은 더욱 단단하게 버텼습니다. 그렇게 아틀레티코는 더 이상의 득점을 올리지 못했고 아틀레티코는 또다시 레알 마드리드에게 가로막히면서 2014년 결승, 2015년 8강, 2016년 결승, 2017년 4강 유럽 정상으로 가는 길목에서 무려 4차례나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배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열렸던 2024, 25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오랜만에 마드리드 더비가 성사됐습니다. 리그에서의 맞대결은 전후반기 모두 1대1 무승부였고 라리가에서도 우승 경쟁권에 있던 두 팀이었기에 어느 한 팀의 우세를 점치기는 어려웠습니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1차전은 레알 마드리드가 호드리구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습니다. 전반 32분 유관력이 흘러넘쳤던 훌리안 알바레스의 동점골로 이번엔 다르다를 보여줄 수 있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하지만 후반 55분 브라임 디아스의 골로 레알 마드리드가 2대1로 이기면서 다시 한번 악몽이 더 커지는 듯 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구장 에스타디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 2차전 코너 갤러거가 30초 만에 골을 넣으면서 훌리안 알바레스의 유관력이 그리즈만의 무관력을 이기는 듯 싶었습니다. 후반 25분 역습 상황에서 음바페가 박스 안에서 랑글레의 반칙에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키커로 나선 비니시우스의 오른발 슈팅이 골대를 크게 벗어나면서 실축했고 한 골만 더 넣어도 그동안 레알에게 패배했던 서름을 극복하고 8강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아틀레티코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추가골 없이 1대0으로 정규시간이 마무리됐고 합산 스코어 2대2로 승부는 연장전으로 돌입했습니다. 이어진 연장전에서도 양팀은 득점을 올리지 못했고 결국 승부는 승부차기로 넘어갔습니다. 양팀의 키커들이 차례로 성공시키던 중 아틀레티코의 두 번째 키커 훌리안 알바레스가 넘어지면서 골을 기록했고 세 번째 키커 발베르데, 코레아까지 성공을 시킨 양팀이었는데 바스케스가 주심에게 공이 두 번 터치됐다며 항의했고 주심은 VAR 확인을 거친 뒤 알바레스의 득점이 취소됐습니다. 이후 아틀레티코의 오블락이 바스케스의 킥을
막아내면서 다시 동점이 됐는데 아틀레티코의 네 번째 키커 마르코스 요렌테가 크로스바를 강타하면서 실축했습니다. 그리고 레알의 마지막 키커 안토니오 리디거가 성공시키면서 승부차기 4대2, 레알은 8강으로 올라가면서 아스날을 만나게 됐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6번이나 패배하면서 4가지 징크스 중에서 4번째 징크스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징크스는 깨지라고 있는 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메오네가 있을 때 아틀레티코가 챔피언스 리그 우승하는 장면을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가축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